1월 막바지 산림경비원 하루씨는 산을 한 바퀴 돈 뒤 내려오고 있었다. 왼편 계곡에서 강렬한 북풍에 실려 춤추듯 날아오른 가루눈이 한바탕 불어닥쳤다. 작은 눈보라 같은 이른바 광설이었다. 저 멀리 흩날리는 눈 너머 사람 모습이 보였다. 길가에 있는 원목을 쌓아두는 곳에 멈춰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듯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상대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미나모토 씨였다. 이봐,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씨가 말을 걸자 미나모토 씨는 천천히 그쪽을 돌아보았다. 늘 울퉁불퉁 엄한 얼굴만을 하고 있더니가 그때만큼은 억지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뭐야, 하루 씨인가? 그건 이쪽이 할 말이야. 그보다 자네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던데. 아, 조금 말이지. 쇼타랑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하루 씨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쇼타는 미나모토 씨의 외동아들이었다. 작년 봄쯤이었나? 7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터였다. 쇼타가 죽은 뒤에도 미나모토 씨의 일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본래 입을 다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어느 모임에서라도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는 게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비탄에 잠긴 모습도 끝내 누구에게도 보이질 않았다. 쇼타의 장례식 때도 몸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우르된 아내를 곁눈으로 힐끗 보고는 쭉 늘어선 문상객들을 원수라도 보는 양 째려볼 뿐이었다. 그런 미나모토 씨의 행동을 보며 하루 씨는 내심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싶었단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로부터 9개월여 오늘까지 계속 미나모토 씨는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걷고 있자니 원목 쌓아두는 거 부근이더만.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편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쇼타가 서 있었네. 하루 씨는 아무 말 없이 미나모토 씨의 독백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새인가 바람은 잦아들고 주위 사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쇼타 녀석 말이야.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 나도 쇼타 때문에 안 사람에게 꽤나 화를 냈었으니까.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울고만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아내를 거쳐 하루 씨 귀에도 들려오던 것이었다. 시골 우물가에서는 비밀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법이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겨우겨우 기력을 끌어내고 있었으니까. 아니, 도망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깨달으니까 대화가 끊겨버렸어.
미나모토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좀처럼 보일 수 없었던 말수가 참 많아졌다. 그 녀석은 그게 참 걱정이었던 모양이야. 오랜만에 만난 자식한테 설교나 듣고 정말 화가 나고 한심하지만 그렇지만 말이야. 뭐랄까. 말을 더듬더니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그렇지만 말이야, 하루씨. 어째서인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이 펑펑 흘러 뺨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미나모토 씨는 그대로 소리를 높여 오열하기 시작했다. 참고 참아오던 고집이 무너진 미나모토 씨의 통곡은 쉬이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굵은 눈물은 서론에 하나둘 구멍을 남겼다. 바라보니 저 너머 막눈이 새로 덮인 서론 위에 살짝 한 쌍만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이윽고 다시 기세를 더한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온다. 눈이 흩날리고 발자국은 눈 깜짝할 사이 쓸려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미나모토 씨 마음속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찍혀 있겠지. 산을 내려온 미나모토 씨의 엄한 얼굴은 근래 보지 못한 밝게 개인 표정이었다. 광설이 아주 잠깐만 시간을 되돌려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쿄의 어느 주택가에 살았었다. 근처에는 전철 선로가 있어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하행 방면 기준 두 번째에 위치한 건널목이 있었다. 그 건널목에서는 묘하게 사망사고가 잦았다. 열리지 않는 건널목 같은 것도 아닌데 철이 들 때까지 거기서 몇 명이고 사람이 죽었다. 어떤 때는 정정한 데다가 꽤나 잘 사는 근처 할머니가 건널목 한가운데서 정자를 하고 앉아있다가 전철에 치인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자주 눈에 띄던 노숙자 아저씨, 어떤 때는 젊은 형,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형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숨을 거뒀다. 함께 있던 형네 친구는 평범하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선로에 들어가더니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전철이 와버렸다고 증언했다.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딱히 사건이 될 요소는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자살로 처리되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였던 탓에 그 친구와 가족 단위로 각별히 친하던 사람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마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다. 그 후 친구네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둘만 남은 친구와 그 어머니는 같은 구였기는 해도 정반대 동네로 이사를 갔다. 몇 개월 뒤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널목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자전거가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페달을 밟아도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돌아가질 않았다. 억지로 힘을 주어 밟으니
이번엔 선로 틈새 타이어가 꽉 끼어서 빠지질 않았다. 그런 사이 건널목에 바가 내려오고 경고음이 울려왔다. 위험해. 이러다 진짜 죽겠어 싶었지만 이제는 몸도 움직이질 않았다. 움직여야 한다고 미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들어 올리더니 내 팔을 잡고 끌었다. 이제 됐으니까 빨리 뛰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죽었겠지. 그 후 얼마 지나 나도 그 동네를 떠났기에 지금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 건널목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다.